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만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제청한 건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문, 심지어 현직 대통령의 권한 제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다가 왜 지금 2명을 한꺼번에 제청한 걸까요? 국회, 청문회, 대통령 임명 이 프로세스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통령의 첫 번째 대법관 임명을 그 후보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청을 거부해서 6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끌고 가다가 두 번째 대법관 공석까지 발생하니까 탄핵이 될까 봐 제청을 하는데 대통령이 원했던 대법관이 아니라 자기가 원했던 대법관을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조율도 없이 그냥 제청하고 문서로 일방 통보했어요. 우리 헌정사에 한 번도 없던 일인데. 그런데 그 후보 대법관들, 기존 후보자들에게 대법이 전화를 해서 사퇴 의사를 물어서 어제 법사위가 발칵 뒤집혔죠. 그렇습니다. 어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 의사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4명인데 사퇴 의사를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지금 싸우자는 거냐고 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법관을 1+1으로 끼워 넣는 정치 재주를 부린다면 싸워보자는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자, 어제 주요 장면 중에 박지원 의원부터 봅시다.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상을 한 그가 어떻게 해서 대법관은 이따위 식으로 끼워 맞추기 1+1 이런 정치 재주를 부르냐고요.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제청권자는 대법원장이에요. 제청은 과정이고 대통령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하고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많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손봉기 부장판사님 임명한 것은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을 떡 서면으로, 세상에 어디가 서면으로 합니까? 사법 정치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왜 이렇게 하냐고요. 소통도 없이 서류로 딱 제출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러면은 국회에서 인준해 줄 것 같아요? 자, 김기표 의원이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자들 전원 사퇴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 대목이 등장하는데 좀 길긴 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들을 왜 사퇴시키려 했다는 건지, 그게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쭉 핵심 부분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되는데 이거 쭉 들어봅시다. 박지원 의원께서 질의한 것은 먼저 항백이 생긴 대법관 후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정상인데 왜 1+1로 하느냐. 대법관 후보 제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즉 서면으로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답을 하세요.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예방을 해서 대통령과 차담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제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어제 발생한 겁니다. 헌법적에서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최고법원을 이룩하는 사람은 단지 대법원장 임명하면 안 되고 국민주권 시대 국민이 뽑은 대표, 국회의 동의를 얻고 국민의 대표로 인정받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된다. 그것을 천명한 겁니다. 대법원장은 단지 제청권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임명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헌법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간극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서로 협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최종적으로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 협의가 안 되면 최종적인 의사는 어디에 따라야 됩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재청권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야말로 대법원이 정치투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대법관 임명 과정을 완전히 정치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동의 안 해서 비준이 안 되면 국회가 이제 거부했다고 할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국회로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사법부의 공백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예상되는 수순 아니에요? 행정처장님, 이거 하나 사실관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노태학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후보로 추천된 네 분에 대해서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 새로 추천을 한다고요?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11일 정도 청구받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청구받아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이런 사람들 회의해요. 자료 가지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4명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새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날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으로 4명 추천해가지고, 그게 대법원장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대법원장이 안 시켰습니까? 신 적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장의 허락 없이 어떻게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 4명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무력화시키고 다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동의해라! 동의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동의하라! 그러면 전화를 왜 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의견을. 이게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지, 그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러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정말 이게 문제가 되면 정말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새로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떠냐고만 물었다는 거잖아요. 네. 새로 추천을 하려면 기존 후보들이 다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퇴하라는 거지 뭡니까? 네. 이것도 전무후무한이에요. 근데 이걸 대법원장 허락 없이 법원 행정처장이 마음대로 했다는 건 주장이잖아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무슨 학급회의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청구하고 장관, 변호사, 회장 등등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서 긴 시간 토의하고, 그래서 결국 4명으로 압축하고, 이 긴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걸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혼자서 다 무효화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저 해명은 김기표 의원처럼 믿지를 못하겠어요. 네. 혼자 있다는 건. 그리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헌정사 최초로 6개월 동안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2명을 제청하고,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도 원했던 후보가 아니라 자기가 원했던 사람을 제청하고,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만나서 대통령과 대면 제청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제청한 후에 서면으로 전달하고,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전부 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도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결정했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파기환송할 때 처음부터까지 자세히 보시면 말할 때 손을 벌벌벌 떨어요. 그 몇 번 튼 영상인데 잠깐 봅시다.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무의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분이. 이재명 대선 안 돼! 라고 노골적인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을 대법이 하는 그런 파기환송을 할 배짱이 못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당시 총리가 마치 파기환송을 알았다는 듯이 출마 선언을 할 그런 평소의 배짱이 아닌 양반이, 이 양반도. 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도모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일단의 사람들이.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일이 여기까지 왔다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하고 그 배후까지 이참에 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